네, 이해찬 당대표의 기획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7차 학회 건의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7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의식과 전국이 아주 단호한 대응으로 초기 우려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은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확진자에 이어 어제 일본 확진자도 두 번째로 완치에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 증상이 호전되는 환자들이 많아 완치 소식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종 코로나 진단 키트도 개발되었고 검사기관도 질병관리본부 평가 인증을 받은 50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오늘부터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동남아 방문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왔는데 어제 정부가 중국 전역과 태국, 싱가포르 등 방문자도 관리 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의 가능성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잘 대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충남도지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산에 500여 명의 격리된 분들이 있는데 비교적 평안하게 잘 생활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상호 불신과 불안, 혐오 같은 사회적 현상인데 스스로 조심하시고 마스크, 기구 등으로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감염병 대응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입니다. 당정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빠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가짜뉴스나 괴담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은 야당과 신종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예방법 등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해 감염병 위기를 대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보면은 마스크 생산량은 굉장히 많은데 유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회에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매점 매석하거나 그런 일이 안 하도록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어제는 두 번째 퇴원자가 나왔습니다. 연이틀 불려오는 완치 소식이 반갑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였던 중국인 퇴원자가 쓴 의료진은 나의 영웅이라는 편지가 안전한 감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감염 우려가 컸던 광주 21세기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 134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개발된 진단키트가 의료기관에, 특히 민간 의료기관에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반갑습니다. 이에 따라서 6시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하루 진단 검사 물량도 160건에서 2,000건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 소견만으로 의심 환자 분류가 가능해지는 등 방역에 속도가 크게 붙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긴장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작은 희망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2, 3차 감염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촉자에 대한 치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 수가 1,20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169명이 격리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국을 통한 입국자 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넓어지고 또 감염 형태도 복잡해지는 양상이지만 정부 당국과 의료기관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조기 진단과 신속한 조치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데 차단하는 데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때 국회 정상화가 한없이 지체되고 있는 일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제도 여야 협상을 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고 또 빠른 국회 정상화를 입이 아프게 호소했지만 세계의 경일기가 따라오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말에 국회를 열자는 조금은 한가한 주장을 거둬들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마음은 풀밭에 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당대표는 안전한 총선 출마지를 고르는데 여념이 없고 또 당은 하루 종일 선거용 이합집산과 가짜정당 위장전입 기획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딴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합니다. 지금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긴급한 국회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당장 본회의를 열고 특위를 열고 상임위를 열자는 강곡한 제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를 태업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거의 마지막에 심정으로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이합집산과 가짜정당 기획이라는 전 한가한 난장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지키는 인생 최일선으로 달려오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국민들과 함께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중국인 퇴원자의 표현 그대로 영웅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정치 일정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된 대비책을 모두 철저히 만들고 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대비책도 만들어야 될 시기입니다. 아까 오늘 대표님도 강조하셨지만 국회가 빨리 열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마지막 주에나 국회를 열겠다고 고집하는 자한당의 성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안전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호소드립니다. 좀 더 신속하게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6일 자당 소속의 비례대표 의원이 조은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수 있도록 제명시켰다고 합니다. 그보다 하루 앞선 5일 미래한국당에 당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은 우리 당은 공약이 없다. 영입하는 인물이 바로 공약이다. 라고 당당히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한당의 임무를 받아들일 미래한국당은 자한당과 공약도 같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당의 정의를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한 정당과 다른 정당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정치적 견해가 자유한국당과 같다고, 그래서 두 정당은 같은 정당이라고 미래한국당 대표가 스스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대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의 직원 모집 공고를 올려주기까지 하는 묻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알바니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시행하니까 기존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권성동 의원은 알바니아를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라고 하면서 그
그런 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 말이 되느냐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데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이유로 연동형 비례제를 비판했던 자유한국당만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손아람 작가가 한 언론에 기고한 대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 가서 축하할 것이 아니라 알바니아와 그 국민에게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알바니아와 그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박강원 최고위원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헌신하는 모든 관계자분, 공공부문, 민간 영역을 맡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하고 협력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성숙한 의식과 높은 역량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대비해야 할 핵심적인 세 개의 분야는 방역과 경제와 소위 조작 정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인명피해 없이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와 경기 개선이라는 긍정적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한 것은 시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방역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듯이 경제에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구글 코리아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유의 지속적인 요구에 응답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환영하면서 당에서도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해서 높은 조회수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온 유튜브 채널의 광고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생산과 유포를 차단하는 데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구글의 발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보고 잘 이행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지난 1월 미얀마 해저 54m 지점에서 칼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공중파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사와 민간 해상구조 전문가가 수중 촬영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행기의 왼쪽 날개, 엔진, 꼬리 날개로 추정되는 물체들입니다. 동체 추정 물체가 발견된 해역은 칼 858기 운항 항로 인접 지역이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 기록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곳에 추락한 이객기로는 칼 858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동체가 칼 858기 동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구체적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이라면 33년 전 인도양 상국에서 실종된 승객 등 115명의 유해를 수습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87년 사고 당시 정부는 유족들에게 유해와 유품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0일 만에 수색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단을 철수시키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007년 국정원 과거사진실위는 보고서를 통해서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동체, 잔해 등의 수색 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요청한다. 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33년 만에 사고해역에서 칼 858기 동체 추적 물체가 발견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동체가 발견된 해역의 주권을 갖고 있는 미얀마 정부와 협의하고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동체 확인 및 유해 수색에 나서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33년간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온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올해 첫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코렌스와 20여 개 협력업체가 향후 7천여 원을 투자해서 4,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부산의 상생형 일자리는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시킨 첫 사례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부산의 노사민정이 협력해서 해외 진출 계획이던 전기차 부품 기업을 지역에 유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근 지역인 울산, 경남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자동차 산업의 부활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먹거리를 지원,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을 나누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방역과 검역 그리고 오늘 현장의 최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 당국의 여러 가지 지시에 따라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감내해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저희 당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위에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다급한 목소리는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쳐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 그리고 정부의 빠른 지원이 아주 절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은 다음 주 월요일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 것을 제안해왔지만 자유한국당은 마지막 주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위 명칭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에 우한 폐렴을 넣자고 고집을 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 질병명에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문화, 직업, 동물과 식품 종류 등이 포함돼 용어를 배제하도록 국제규범을 만들었고 우리 정부가 WHO 권고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우한 폐렴을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중국 눈치 보기라며 정치 공세에 골몰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자제해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검역 및 방역 인력에 대한 보강,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 확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관광 분야 지원과 경제 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1만 6천 건에 달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률안도 244건에 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체계 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컨트롤타워 관련한 이원화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지적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염병 방역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모든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방역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해서 법무부처 협력 등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리 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며 또 국립바이러스 연구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보건당국이 감염병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시민들도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모습으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또한 어저께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에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 노동자들의 선언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때 힘들어도 우리 병원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자라는 그런 결의를 낭독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하는 데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또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가짜뉴스와 불안을 부추기는 공포 발언을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중국의 마스크 300만 개 발언과 민경욱 의원의 4+1 협의체에서 취약층 마스크 지원 예산을 밀실에서 삭감했다는 발언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불필요한 정치 공세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전국 31개 우체국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이 없었고 기자에겐 당일부터 부분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사비로 방역 물품을 사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숫자인데요. 또한 그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된 특수고용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게 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법적으로 유급 휴가를 받게 되지만 휴업수당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위탁 노동자들에게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어려운 노동자들의 그런 재원 보조 대책도 저희가 또 추가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영숙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6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례대표 의원이 조훈현 의원을 제명했다고 합니다. 준영동현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반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비례대표 정당 기호 순서를 앞당기고 정당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꼼수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바둑계의 대표 국수 조훈현 의원의 모습도 참 처량해 보입니다. 원로 바둑이 넘어서 정치에 입문해 번뜩이는 묘수 정치는 보여주지 못하고 꼼수 정치에 휩쓸려서 미래한국당의 본모가 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일을 주도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모렴치는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당 공관이 어떤 결정에도 따르겠다고 했던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종로 출마를 공개 촉구한 이석연 의원에게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늘 양지만을 쫓았던 황교안 대표에게 우리 당의 이낙연 전 총리가 버티고 있는 종로 출마는 군대 입영 통지서만큼이나 끔찍한 일인 모양입니다. 리더의 기본은 자기 희생입니다. 2004년 종로병원에서는 단마진 진단서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을주로 위원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 대책을 내놓는 등 민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는 해놓고 법안 심사 등 의사 일정을 계속 잡아주지 않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우왕좌왕 대표의 모렴치와 시종 1표 정당의 선거 술수를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를 바로 열어서 법안 메뉴판에 무엇보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20대 국회 4년 내내 절절하게 최우선적으로 요구했던 골목상권 보호와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50만 소상공인들에게 면목이 없고 우리 국회가 민생에 대한 진정성을 스스로 저버리게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해 19대 국회에서는 60여 건이, 20대에서는 41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역사상 동일 취지로 이렇게 많은 개정안이 발의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통산업발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의식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바람에 41건이나 발의된 이 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중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택시 혁신 법안, 즉 타다와 택시의 상생 법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총리 주재 2020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 논의 결과 타다와 택시 사이 갈등이 드러난 공유경제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혁신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협의를 모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사실 무근이고 오보입니다. 총리실에 확인한 결과 공유경제 등 4대 빅 이슈에 관한 규제 샌드박스와 타다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발의한 역외분수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택시 혁신법입니다. 1년이 넘게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친 결과물로서 혁신 모빌리티와 택시가 상생 발전하고 택시 산업 혁신을 촉진시키는 법안입니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역외분수법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두관 참조지방정부위원장님의 발언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됨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조은 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지방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정부와 지방정부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피해 대응에 집중해야 할 행정력을 분산시키도록 만듭니다. 가짜뉴스보다 너무한 것은 한국당의 대응입니다. 공당이 정부 비난에만 골몰해 가짜뉴스까지 동원하고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높이고 국민 경제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자유한국당 온 국민과 함께 한국당 소속의 지방정부들조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밤낮 없이 애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적극 국회를 여는데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던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최대한 넣겠다고 결국 가짜 한국당, 야바이 꼼수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한국당답게 불출마한 의원들을 그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마조차 도망만 치고 있는 한교안 대표장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당 지지가 높은 영남에서조차 애면당할 것입니다. 꼼수와 사기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왕이 도망치면 신하들은 혼비백산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은 도망치면서 다른 이들은 나가 싸우려 하면 당연히 구정궁궐에서 수비대장을 하겠다는 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직 권력만을 위한 꼼수와 비겁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